네, 매크로한 환경도 짚어봐야겠죠. 경제인사이트 오늘은 3프로TV 김한진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합니다. 김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왜 이렇게 오래 두문불출하셨어요? 네, 몇 달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예, 오래간만에 뵈니까 반갑습니다. 자, 먼저 작년 연말에 올 상반기 시장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실제로는 빗나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금리가 높은데 뭐 기술주 성장주 가겠느냐 이렇게 봤는데 오히려 상반기에 오히려 괜찮았던 모습. 이 전망이 빗나간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네, 무엇보다도 상반기는 뭐 매크로장이라기보다는 좀 아주 미시적인 장이었죠. 섹터별로 네, 특히 AI가 쏘아올린, 인공지능이 쏘아올린 뭐 아주 큰 공이었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겠고요. 예. 뭐 다른 것보다도 뭐 AI가 폭주하면서 네, 전체적인 뭐 매크로 환경을 압도했습니다. 원래는 금리가 올라가면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 시장 금리 상승에 따라서 성장주, 기술주가 조금 안 좋아지는 게 일반적인 현상인데 그렇죠. 경기는 예상보다 조금 완만하게 둔화될 것 같고 금리는 높지만 금리를 이길 수 있는 더 강력한 테마가 있었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뭐 매크로보다는 이러한 성장 테마, 강력한 성장 테마가 이끈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뭐 전체적으로 다 올랐다기보다는 오르는 것은 더 오르고 오르지 못하는 것은 또 더 주저하고 뭐 이런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한 7개 종목이 집중해서 올랐는데요. 뭐 시가총액을 보니까 11조 달러, 예. 뭐 일경이 넘죠. 네, 그리고 S&P 500의 상반기 상승의 거의 한 75%를 3분의 2를 소수 종목이 집중할 정도로 조금 편중된 장이었고요. 특히나 좀 상반기에 특징적이었던 것은 전반적인 좀 매크로 환경이 예. 생각보다는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쪽으로 전개가 된 게 주가 상승을 이끈 도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뭐 시험을 치는 학생들이 오답 노트를 잘 쓰고 오답을 잘 점검하는 학생들이 보통 다음에 시험을 잘 보는데요. 상반기 우리가 뭔가 조금 빗나갔던 게 뭘까요? 네, 뭐 가장 컸던 것은 미국 경기가 말씀드렸듯이 뭐 양호했다, 혹은 우려보다는 괜찮을 것 같다라는 전망이 좀 우세했던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여전히 미국의 소비가 예. 타이트한 고용을 기반으로 한 소비가 여전히 강세였다. 그리고 그거는 코로나 때 풀어놓은 돈들이 가계 잉여저축으로 쌓이면서 소비를 지원한 측면이 있고, 또 한 470만 명 정도의 미국의 아주 구조적인 노동 공급 부족, 예. 노동 시장에서 수요가 훨씬 더 많은 이러한 구조적인 요인이 임금 상승을 이끌었고, 그게 이제 소비 증가로 이어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매크로 환경보다는 기업 이익이 양호했던 것 같습니다. 은행들도 물론 충당금을 많이 쌓아서 이익이 조금 줄어드는 것처럼 보였지만 전반적으로 제조업단, 또 특히 말씀드렸던 성장주단 쪽에서의 기업 이익이 생각보다는 양호했고요. 눈높이를 조금 낮춰놨기 때문에 낮춰놓은 눈높이에 비해서는 시장 컨센서스에 비해서는 1분기 실적이 생각보다는 선방했다라는 부분도 조금 빗나간 예측의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경제학을 하신 분들은 당연히 생각하시는 게 1년여 동안 이렇게 빠르게 500bp를 금리를 올렸어요. 그런데도 큰 문제 없이, 물론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의 사태가 3월 달에 있긴 했지만은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수습하고 넘어가는 이 상황을 보니까 이것도 과거의 경제학 분석으로는 잘 설명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사상 유례 없는 3.6%의 실업률에 물가는 서서히 꺾이고 있다. 뭔가 이제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실업률이 올라가거나 예. 혹은 뭐 경기가 물가가 조금 천천히 잡히거나, 그래서 연준이 심지어는 뭐 지금 5.5%가 아니라 6%가 넘는 기준금리 상승을 인상을 해야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시차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결국에는 시장은 시차를 극복하고 성장주 테마로 올라갔지만 매크로 환경은 500bp가 넘는 연준의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둔화, 물가 안정의 시차가 있다라는 부분을 미리 선반영하면서 어차피 물가는 떨어지고 연준은 금리 인상을 멈출 것이다라는 데 더 초점을 두고 좀 달려왔던 것이죠.
하여튼 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분들이 전망하는 것도 다 틀렸으니까 뭐 서로 뭐 이렇게 자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시장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 집단지성이 발휘되는 곳인가라는 걸 또 한 번 느끼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하반기는 어떻게 될까요? 네, 하반기는 상반기에 좀 어쨌든 S&P 500도 뭐 지금 한 15% 이상 올랐고 나스닥은 더 뜨거웠고요. 예. 또 말씀드렸던 나스닥 중에서도 7개 종목은 뭐 뜨거울 정도를 넘어서 폭주를 했죠.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열기를 식히는 그러한 기술적 조정이 있을 걸로 저는 보고 있고요. 매크로 환경은 어쨌든 상반기에 높아진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하기에는 좀 기대치에 조금은 못 미치는, 그러니까 이미 하반기에 경착륙이 아니라 연착륙인 것은 상반기에 주가 상승으로 반영이 됐고, 반영이 되면서 밸류에이션은 높아져 있기 때문에 높아진 밸류에이션의 종목들군 중심으로,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큰 기술주 중심으로는 조금 조정을 보이고, 예. 좀 다소 양호해지는, 다소 양호한 매크로 환경을 반영해서 뭐 중소형주라든지 또 기타 뭐 경기에 민감한 이런 종목들이 좀 살짝씩 조금 키높이 좀 키를 맞추는 이제 그러한 랠리로 전체적으로는 하반기 주식시장은 좀 박스권에 다시 갇히는 모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큰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좀 주춤하고 중소형주가 다시 키를 맞춘다 그러면 뭐 지수상으로는 뭐 크게 오르기는 좀 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증시 전망에서 당초 상저하고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제 상고였습니다. 뭐 하저가 될지 하고가 될지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상고하고가 이제 시장이 바라는 바인데요. 좀 상고하고가 되기에는 지금 S&P 500, 뭐 특히 뭐 코스피도 뭐 저기 PR이 12배, 그리고 S&P 500도 뭐 지금 20배 가까워졌죠. 그리고 말씀드렸던 조금 상반기에 잘 달렸던 이민소비재라든지 IT 쪽 섹터의 PR은 27배, 28배 정도에 달하고 예. 있는데 이거는 과거 5년, 10년 평균보다는 훨씬 높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밸류에이션이거든요. 물론 이 종목들이 닷컴 버블 때와는 달리 이 돈도 많이 벌고 또 현금도 많이 갖고 있고 또 성장에 대한 여러 가지 잠재력을 많이 갖추고 있는 기업이라서 일시적인 테마 종목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전체 지수를 아웃퍼폼하는 좀 롱텀리 투자 가능한, 투자할 만한 유망 종목이면은 틀림없지만 문제는 좀 주가가 비싸진 것만큼 더 큰 악재는 없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상반기에 높아진 밸류에이션을 조금 다지는 그러한 조정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반기에는 조금 박스권에서 좀 숨고르기를 하면서 다음 스텝, 그러니까 2024년 내년 상반기의 매크로를 또 기업 실적을 조금씩 선반영해가는 그러한 살짝 나쁘진 않지만 상반기보다는 조금 과열이 진정되는 그런 분위기에서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죠. 싶습니다. 뭐 주가가 아무리 달려나간다 해도 실적이 따라오지 않으면 뭐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항상 벌어지니까요. 자, 월지가 지난주에 경제학자 6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미국 경제가 향후 12개월 안에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54%였어요. 앞선 두 차례 조사에서는 61%였는데 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경착륙에 대한 우려는 뭐 거의 사라졌고 연착륙으로 이렇게 거의 컨센서스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지금은 뭐 가시적인 기간, 그러니까 내년 뭐 초반까지는 뭐 기술적인 경기 침체, 그러니까 두 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찍는 그러한 기술적 침체나 혹은 지금 시장 컨센서스를 아주 하회하는 그러한 경기 냉각은 없을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경기가 미국 경기 같은 경우가 앞서 말씀 나눴듯이 이제 탄탄한 고용 그리고 소비를 기반으로 서서히 레벨이 낮아지면서 미국 장기 성장률 추세 평균이 1.8%인데 네. 잠재 성장률이 1.8%라고 보는데 1.8%보다는 훨씬 낮은. 그런데 당초 예상은 하반기에 거의 제로 성장을 예상했거든요. 그 제로 성장보다는 높은 한 2%에 가까운 1.1%대 중반대라고 성장이 예상되는데 그 정도면 장기 추세보다는 낮지만
당초 예상보다 제로 예상보다 성장이나 좋은 거죠. 뭐 예. 거의 0%대 성장보다는 훨씬 높은 그러한 성장률이 찍힐 것 같고요. 그러니까 미국 경기 같은 경우에는 장기 침체는 없지만 장기 저성장이 조금 기간을 길게 끌고 가면서 L자형 경기 둔화, 경기 부진이 조금 지속되는 그러한 모양새가 될 것 같습니다. 뭐 다른 나라들이 안 좋으니까 미국은 경기 침체라는 게 말이 안 어울리는 느낌도 듭니다. 좀 미국 걱정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걱정을 해야죠, 사실. 자, 상반기에는 이제 뭐 AI 관련주, 반도체주들이 상반기 막판으로 갈수록 아주 힘을 내가지고 활기를 불어넣었는데 하반기에는 이만큼 상승 궤적을 그리기는 어렵다고 봐야죠. 네,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금 상반기에는 조금 너무 많이 달렸기 때문에 조금 쉬는 게 정석인데 항상 시장이 정석대로만 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또 약간 포모가 움직이면 이거 지금 타야 되지 않나 이런 심리가 또 팽배해지면서 조금 더 이제 과열을 일으키고 이 과열은 결국 좀 시장을 완전히 또 흥분의 도가니로 몰고 갈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시장이 조금 그 멜트다운, 너무 이제 녹아내리는 이제 과열에 따른 후유증이 조금 더 심각하게 있을 수 있고요. 이 고리 역할을 하는 게 7, 8월 여름 장세인 것 같습니다. 7, 8월에 조금 시장이 AI 중심, 특히 시가총액이 큰 종목 중심으로 지수를 더 끌어올리면 조금 가을쯤에는 조금 더 예상한 것보다 큰 조정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기술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2분기 실적 발표 이제 대기 중인데요. 뭐 테슬라, 애플 같은 이런 소위 말하는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들 실적은 어떻게 전망이 됩니까? 네, 지금 기업 실적은 이제 시즌이 시작됐습니다만은 매그니피센트 네, 거대한 어렵습니다. 7종목, 네, 메가캡 7종목, 이 종목들의 실적은 뭐 종목마다는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는 가이던스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테슬라만 해도 이번 주에 실적이 발표됩니다만 조금 그 판가를 낮추는 바람에 매출액은 폭증하지만 EPS는 1분기에도 둔화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수익성은 예상보다 조금 못 미치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포착될 것 같고요. 나머지 섹터들은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알려져 있듯이 충당금을 작년 대비 2배로 쌓아놨기 때문에 시장에서 밸류에이션을 그렇게 염려하는 그러한 시선으로는 바라보지 않을 것 같고 소비자 같은 경우도 2분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상반기까지는 조금 소비재 실적도 판가 인상에 따른 마진 훼손이 그렇게 큰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좀 적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S&P 500 기업 같은 경우에 지금 마이너스 7% 전년 2분기 대비 한 7% 감이 줄어드는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만은 그것보다는 조금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러니까 우려보다는 조금 괜찮은 실적이 발표될 것 같습니다. 결국 그 뉴욕 증시 서머 랠리는 뭐 매그니피센트 세븐 실적에 달렸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하반기 선진국 증시와 신흥국 증시를 좀 비교해 본다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 어떤 흐름을 갖게 보이고 어떤 섹터가 주도주를 이끌까? 이거 궁금합니다. 네, 일단 선진국과 신흥국은 중국은 조금 약할 것 같고요. 뭐 어제 중국 GDP 발표가 조금 예상치를 밑돌면서 유럽 증시도 빠지고 특히 유럽의 럭셔리 주식들 중국 소비가 준다라는 것에 대한 조금 과격한 반응도 보이고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중국 이외의 신흥국은 상대적으로 중국의 갈 돈들이 좀 한국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인도 또 브라질 이런 쪽으로 빠지면서 들어가면서 상대적 수혜를 입지 않을까. 그러니까 외국인 자금들의 전체적인 흐름은 중국 조금 주춤하고 나머지 신흥국도 쪽으로 조금 가는 흐름. 그러한 측면에서 하반기에도 외국인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수급은 그래도 중립 이상 조금 긍정적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달러가 지금 104를 찍고 급격하게 99 최근 며칠간 떨어졌는데 제인 앨런 장관이 이제 중국을 방문하면서 조금 모종의 딜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하반기에 경기 침체가 생각보다는 조금 완화적으로 부드럽게 이루어진다라는 그러한 컨센서스가 형성되면서 달러가 조금 아래쪽으로 눌리는, 약세 쪽으로 눌리는 그러한 흐름은 신흥국 전반에 나쁘지 않은 환경을 제공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스타일이
아무래도 너무 경기에 그렇다고 경기가 너무 이제 확장되는 국면은 아니니까 조금 경기에 너무 민감한 종목보다는 조금 성장성이 있대 상반기보다는 덜 오른 종목 그러한 섹터에서 조금 제한적으로 순환매가 있을 가능성을 내다봅니다. 중국은 기대만큼 못 미치고 반면에 일본은 예상보다 훨씬 뛰어넘는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실적을 보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 일학개미란 말까지 나왔습니다. 일본 증시에 투자하는 분들이 많아졌고 했는데 하반기에도 이런 엔저 현상에다가 일본 증시 강세 이런 현상이 이어질까요? 네, 뭐 일본의 펀더멘탈은 뭐 기저에 깔린 펀더멘탈은 그렇게 썩 좋지 않은데 아무래도 미중 무역 분쟁, 특히 반도체 분쟁, 또 기술 분쟁의 수혜국으로 떠오르면서 반도체 붐이 일어나면서 일본 증시는 하반기에도 조금 뭐 명맥을 이어나갈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상반기에 어쨌든 반도체 붐 효과를 너무 누렸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는 조금 주춤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여기도 뭐 주가가 많이 오른 게 악재가 되겠죠. 네, 뭐 9주 연속 올랐다는 것이 네. 놀라울 정도입니다. 자, 지금까지 3프로TV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